아침 식탁에 앉아 숟가락으로 따뜻한 밥 한 숟갈을 떠먹고 그 옆에는 맑은 미역국 한 그릇이 놓여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수백 번은 먹어봤을 법한 익숙한 음식이죠. 하지만 어머니가 생일이나 출산 후 왜 항상 이 미역국을 끓여주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건강 비법이 담겨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미역국이 그저 평범한 전통 음식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건강을 찾아가는 여정을 통해 미역국이 몸에 영양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위암 위험을 줄이는 침묵의 방패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암은 한국에서 가장 흔한 질병으로 매년 15,000건 이상의 신규 환자가 발생합니다. 바다에서 건져 올린 소박한 미역국 한 그릇에 위벽을 보호하고 발암 물질을 퇴치하는 데 도움이 되는 후코이단과 알긴산과 같은 과학적 성분이 들어있다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개인적인 이야기부터 과학적 근거까지 이 익숙한 음식이 어떻게 당신의 건강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지 지금 바로 저와 함께 경험해 보세요. 다음 30분 동안 3가지 특별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미역국은 단순히 전통 음식일수록 더 나은 것으로 입증된 함유량을 지닌 천연 형성의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둘째, 매일 미역국을 먹는 습관만큼은 뛰어난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루함 없이 미역국을 매일 기다림에 추가하여 기본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불량이 있거나 위 건강이 걱정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식탁에 익숙한 음식들이 정말 장기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했던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어머니, 할머니, 혹은 어린 시절의 추억 등 우리 모두 미역국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수프에 숨겨진 과학적 비밀을 파헤치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요? 바로 미역국이 가진 진정한 효능을 깨닫게 해준 한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함께 살펴보시죠.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환자분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60대 초반 여성 환자였는데 위염과 위축성 위염 진단을 받고 불안해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마다 소박하게 미역국을 끓여 드셨다고 해요. 병원 검사에서 위 점막 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된 것이 확인되자 그냥 습관처럼 먹었는데 도움이 될 줄 몰랐다며 웃으셨죠. 물론 미역국 하나만의 공로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좋은 습관을 지켜온 것이 몸을 지키는데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정말 국물 하나가 암을 막을 수 있나요? 제 대답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미역국 그 자체가 기적의 치료제는 아니지만 위 건강을 지키는 훌륭한 조력자입니다. 미역에 들어있는 다양한 미네랄, 섬유질, 후코이단 같은 성분들은 위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며 발암물질의 작용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어야 합니다. 우리 몸은 단일한 원인에 의해 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유전, 생활습관, 환경요인, 음식 등 수많은 요소가 얽히며 암의 위험이 커지거나 줄어듭니다. 그래서 미역국 한 그릇을 먹는 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것이 쌓여서 암의 씨앗이 싹트지 않도록 돕는 작은 방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이건 옛날 어머니들이 주던 국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나요? 그 속에는 세대를 넘어 내려온 생활의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전통 음식은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 몸을 지키는 과학적 근거가 종종 담겨 있죠. 미역국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본격적으로 미역국이 왜 위암 예방에 중요한지, 그 속에 어떤 힘이 숨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은 평생 미역국을 수없이 먹어왔습니다. 생일날 어머니가 정성껏 끓여주신 미역국, 아이 낳은 뒤 산후조리에 꼭 올랐던 따끈한 국, 혹은 바쁜 아침에 간단히 먹고 나갔던 소박한 식탁의 국물까지. 그런데 이렇게 흔하게 먹는 음식이 위암 예방과 연결된다고 하면 어떠신가요? 단순히 몸에 좋다는 막연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에게 놀라움을 줍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미역을 포함한 해조류에는 위 건강을 지켜주는 여러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미역국은 물에 끓여내면서도 영양분이 잘 빠져나오지 않기 때문에 국물을 함께 마실 때 몸속으로 충분히 흡수됩니다. 우리가 늘 쉽게 접하는 국 한 그릇이 사실은 위 점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 중 하나는 위가 자꾸 쓰려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라는 호소입니다. 검사해보면 단순한 위염부터 헬리코박터균 감염, 위축성 변화까지 다양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중요한 건 위 점막이 얼마나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느냐입니다. 점막이 약해지면 작은 자극에도 상처가 나고 염증이 반복되며 결국 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미역국이 바로 그 점막을 튼튼하게 해주는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미역의 부드러운 질감은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지 않고 안에 들어있는 수용성 섬유질은 위 속 노폐물을 흡착해 배출하는 기능을 합니다. 마치 위 속에서 청소부처럼 작동하는 셈입니다. 노폐물과 발암물질이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도와주는 작은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문화적 사실 하나를 짚어볼까요? 한국에서 생일날 미역국을 먹는 풍습은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새 생명을 낳는 어머니의 건강을 기리며 그 힘을 기원한다는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즉, 미역국은 오래전부터 몸을 회복시키고 지켜주는 음식으로 여겨졌던 겁니다. 옛사람들의 지혜가 현대의학의 발견과 묘하게 맞닿아 있는 부분이지요. 물론 학계에서도 이 부분은 여전히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미역국의 항암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강조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아직은 보조적 효과일 뿐이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의학에서 중요한 건 하나의 음식이 암을 치료한다는 기적이 아니라 꾸준한 생활 습관이 건강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한 환자분은 늘 아침마다 속이 시원하다며 미역국을 찾으셨습니다. 다른 자극적인 국물보다 속 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이유였죠.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이게 쌓여서 위가 튼튼해지고 더 나아가 위암 위험을 줄이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가 늘 챙겨주셨던 국을 이제는 제가 스스로 지키는 거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의 말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온 지혜를 실천하는 일임을 잘 보여줍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서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선택들이 결국 건강을 만듭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식탁에 미역국을 올리는 일입니다. 눈에 띄지 않고 다 특별하지 않지만 그것이 쌓여서 몸을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됩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미역 안에 어떤 구체적인 항암 성분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위암 위험을 어떻게 줄여주는지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당신이 매일 먹는 미역국 속에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무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후코이단, 푸초이단, 알긴산 알지네이트, 그리고 각종 미네랄 성분들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다소 생소하지만 이 성분들이
위암을 예방하는데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고 나면 아마 미역국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먼저 후코이단입니다. 이는 미역과 다시마 같은 갈조류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황산화 다당체인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심지어 암세포 스스로 사멸, 아포프토시스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 몸 안에 들어온 암세포가 더 크게 자라지 못하게 하고 스스로 소멸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항암제처럼 좀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효과를 내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작은 불씨가 커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예방의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알긴산입니다. 이 성분은 발암물질이나 독성물질과 결합해 처해로 배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위 속에 들어온 해로운 물질이 오래 머무르지 않고 빠르게 몸 밖으로 나가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불에 탄 음식에서 생기는 발암물질이 위에 남아있으면 염증을 일으키고 암의 씨앗이 될 수 있는데 알긴산은 그 과정을 차단해 줍니다. 또 한 가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미역에는 칼슘, 마그네슘, 요오드 같은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이런 영양소들은 위뿐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요오드는 갑상선 건강과 직결되는데 적정량 섭취할 경우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세포 대사를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면역력이 강해지면 암세포가 몸 안에서 자리를 잡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한 번은 70대 남성 환자분이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젊을 땐 미역국이 밍밍해서 별로 안 좋아했는데 나이 들어보니 속 편하고 참 좋더군요. 실제로 그분은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잦았는데 자극적인 국물 대신 미역국을 즐겨 드신 이후로 속쓰림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그 습관이 단순히 증상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위암 위험도 낮출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방패가 되는 순간이었죠. 물론 학계에서는 이런 성분들의 항암 효과를 두고 여전히 논의가 많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후코이단이 실험실 환경에서는 암세포 억제에 효과가 있지만 사람 몸에서 실제로 얼마나 큰 효과를 내는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런 성분들이 위 점막 보호, 염증 억제, 발암물질 배출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위 건강을 지켜준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암을 예방하는 방법은 결코 거창하거나 비싼 건강식품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생 곁에 두고 먹어온 전통 음식 속에 답이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미역국은 바로 그런 음식 중 하나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이제 미역국 한 그릇을 단순한 국물이 아니라 매일 위를 닦아내고 지켜주는 바다의 약국으로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내일 아침 식탁에서 미역국을 마주할 때 그 따뜻한 국물이 위 속 깊은 곳까지 안심을 주는 느낌을 조금 더 진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미역국이 위 점막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호하고 회복시키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의 위는 마치 연약한 천으로 덮인 방과도 같습니다. 얇은 위 점막이 음식과 위산, 그리고 각종 자극물질로부터 몸속을 보호해주죠. 그러나 이 점막이 조금만 손상되면 속쓰림, 염증, 궤양, 심지어 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점막을 얼마나 잘 보호하고 회복시키느냐인데 미역국은 그 과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미역은 부드럽게 소화되면서 위 점막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특히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하여 위 안에서 젤 같은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이 보호막은 위산으로부터 점막을 덜 자극받도록 하고 손상된 점막이 회복될 시간을 벌어줍니다. 실제로 위염 환자분들이
미역국을 먹고 속이 편안해졌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미역 속 알긴산은 위산을 일정 부분 중화시켜 위산 과다로 인한 손상을 막아줍니다. 물론 알긴산 자체가 약이 될 수는 없지만 부드럽게 위를 감싸는 보조막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이를 통해 위 점막은 불필요한 자극을 덜 받으면서 회복할 여유를 얻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60대 후반 남성 환자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평소 속쓰림과 소화불량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죠. 검사에서는 만성 위염과 헬리코박터균 감염 소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활습관 상담 중 저녁마다 아내가 끓여주는 미역국을 먹으면 속이 덜 쓰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었습니다. 미역이 실제로 위 점막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염증성 자극을 줄여주는 작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유의할 점도 있습니다. 미역이 위 건강에 좋다고 해서 모든 위 질환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윗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 같은 질환은 약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며 미역국은 어디까지나 회복을 돕는 보조 수단입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도 이런 작은 보조 습관이 장기적인 위 점막 보호에 기여한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흥미롭게도 일본과 한국에서 진행된 일부 연구에서는 해조류 섭취가 위암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통계가 제시된 바 있습니다. 물론 아직 확정적 결론을 내리긴 어렵습니다. 학계에서는 해조류 자체의 항암 성분이 효과적인가, 아니면 해조류를 즐겨 먹는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갖기 때문인가 라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결과적으로 미역국을 꾸준히 먹는 것이 위 건강에 긍정적이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비유를 씁니다. 위 점막은 종이처럼 얇은 벽지와 같다. 그 벽지가 찢어지지 않도록 코팅을 해주는 것이 바로 미역국이다. 환자분들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웃습니다. 사실 위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지만 음식이 몸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렇게 비유로 이해하면 훨씬 와닿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이 식탁에서 미역국을 떠먹을 때 그 따뜻한 국물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위 속 얇은 점막을 감싸 안아주는 장면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작은 한 숟가락이 모여 내 위를 지키고 언젠가 암의 씨앗이 싹트지 못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우리가 그저 전통으로만 여겼던 미역국이 어떻게 현대 과학적 연구와 연결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은 아마 어릴 적부터 생일엔 꼭 미역국을 먹어야 한다는 말을 들어왔을 겁니다. 또 아기를 낳은 산모에게는 미역국을 듬뿍 끓여 먹이는 풍습도 당연시되었죠. 많은 분들이 이런 전통을 단순히 문화적 관습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몸을 회복시키고 지켜주려는 지혜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과학은 이제 그 이유를 조금씩 밝혀내고 있습니다. 산모가 출산 후 미역국을 먹는 풍습은 단순히 철분 보충 때문만은 아닙니다. 미역에는 칼슘, 철분, 요오드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성분들이 들어있어 산후 회복에 실제로 유익합니다. 또한 국물 속 수용성 섬유질은 장을 부드럽게 움직여 산모가 변비에 덜 시달리도록 돕습니다. 옛 어머니들이 이유는 몰라도 이게 회복에 좋다고 전해준 지혜가 사실은 영양학적으로도 근거가 있었던 셈입니다. 마찬가지로 생일날 미역국을 먹는 풍습에도 상징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생일은 새로운 생명을 세상에 내놓은 여론 어머니를 기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출산 때 먹었던 국, 곧 건강을 지켜주는 국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다시 말해
미역국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생명과 건강의 상징이 되어 세대를 이어온 것입니다. 현대 과학은 여기에 또 다른 설명을 덧붙입니다. 미역 속 후코이단과 알긴산이 면역 기능을 높이고 발암물질을 배출한다는 사실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위 점막이 회복되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염증이 만성적으로 쌓이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옛사람들은 이 작용을 몰랐지만 경험적으로 속이 편하다, 회복이 빠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환자분들께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통은 결코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반복된 경험과 지혜가 쌓여 과학으로 증명되기 전에 이미 검증된 것이죠. 그러면 환자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강조하셨군요 하고 미소를 짓습니다. 물론 모든 전통이 다 과학적으로 옳은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미신에 가까운 것도 있고 지금은 더 좋은 방법이 밝혀진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역국만큼은 전통과 과학이 서로 맞물려 신뢰할 수 있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 등 해조류를 많이 먹는 지역에서 위암 발병률이 비교적 낮게 나타나는 연구 결과들은 이 전통이 단순한 풍습을 넘어 실제로 건강과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서양 의학에서도 최근 들어 해조류의 기능성 성분을 활용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후코이단을 분리해 건강보조제로 만들거나 알긴산을 위보호제 원료로 쓰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가 늘 먹어온 미역국이 이미 자연 속의 약국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줍니다. 그러니 내일 누군가 당신에게 왜 생일날 꼭 미역국을 먹느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그건 우리 몸을 회복시키고 지켜주는 지혜가 담긴 음식이기 때문이야. 그렇게 말할 때 당신의 목소리는 단순히 전통을 지키는 어른의 말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뒷받침된 현자의 조언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위암의 위험을 키우는 습관들, 특히 우리가 평소 무심코 이어가는 식습관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루 3끼를 꾸준히 챙겨 먹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위를 지키는 습관인지 오히려 위암 위험을 키우는 습관인지 곰곰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위암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가장 자주 느끼는 건 대다수가 병을 불러온 습관을 오랫동안 무심코 유지해왔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짠 음식입니다. 한국인은 김치, 젓갈, 장아찌, 찌개 등 염분이 많은 음식을 자주 먹습니다. 그런데 과도한 소금 섭취는 위 점막을 자극해 염증을 악화시키고 장기간 반복되면 위암 위험을 높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위암 예방을 위해 나트륨 섭취를 줄일 것을 강하게 권고합니다. 밥상 위에 하얀 독이라는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탄 음식입니다.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생기는 탄 부분에는 발암 물질이 다량 포함됩니다. 많은 분들이 고소하다며 즐겨 먹지만 그 순간의 입맛이 위 점막에 상처를 남기고 세월이 흐르면서 암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 환자분은 늘 불판 위 고기에서 제일 탄 부분만 골라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결국 60대 초반에 위암 진단을 받으셨죠. 그는 치료 도중 그때 습관만 바꿨더라면 하며 후회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불규칙한 식사입니다. 아침을 거르고 점심에 폭식하거나 늦은 밤 기름진 음식을 먹는 습관은 위 점막에 큰 부담을 줍니다. 위는 일정한 리듬에 맞춰 움직이는데 불규칙한 식습관은 그 리듬을 깨뜨려 위산 과다 분비와 만성 염증을 불러옵니다. 결국 이런 환경이 위암의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술과 흡연이 더해지면 위험은 배가 됩니다. 알코올은 위 점막을 직접적으로 자극해 염증을 심화시키고 담배 속 발암물질은 위뿐 아니라 전신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술, 담배와 짠 음식이 합쳐지면 위암 위험이 몇 배로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설명을 드릴 때 늘 이렇게 덧붙입니다. 위암은 유전이 전부가 아닙니다. 생활 습관이 절반 이상입니다. 환자분들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하다가 그럼 이제부터라도 바꿔야겠네요 라고 다짐하곤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일 때가 많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미역국을 떠올려 보세요. 소금기를 적게 넣어 담백하게 끓인 미역국은 짠 음식의 해로움과는 정반대에 서 있습니다. 기름지거나 탄 부분도 없습니다. 오히려 위를 편안하게 하면서 점막을 보호해 줍니다.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나쁜 습관들을 상쇄시키고 위암 위험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짜는 음식과 위암의 직접적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역학조사와 임상 결과들은 분명히 고염식이 위암 위험을 높인다는 공통된 결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미역국 같은 전통 음식은 위암 예방에 있어서 대조적인 길을 제시해주는 셈이죠. 생각해보세요. 오늘 저녁에도 김치찌개 대신 싱겁게 끓인 미역국 한 그릇을 올린다면 그것은 단순한 식단 교체가 아니라 내 위와 내 미래를 지켜주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순간입니다. 다음에서는 미역국이 다른 음식들과 어떤 조합을 이루면 더 큰 항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매일 먹는 미역국은 그 자체로도 위를 지켜주지만 다른 음식들과 어우러질 때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마치 혼자 연주하는 피아노 선율이 아름답지만 여러 악기가 함께할 때 오케스트라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두부와의 조합을 떠올려 보세요. 미역국에 두부를 넣으면 단백질과 칼슘을 동시에 보충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점막 후 회복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고 칼슘은 위산 분비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미역국에 두부 몇 조각만 넣어도 훨씬 더 든든하고 건강해집니다 라고 권하곤 합니다. 다음은 마늘입니다. 마늘은 오래전부터 천연 항암식품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면역력을 높이고 발암물질의 작용을 억제하는 데 관여합니다. 미역국에 다진 마늘을 살짝 넣어 끓이면 풍미도 살고 위 건강을 지키는 효과도 더해집니다. 또 하나 추천하고 싶은 것은 다시마입니다. 미역과 같은 해조류인 다시마는 역시 후코이단과 알긴산이 풍부합니다. 국물 맛을 깊게 하면서도 위 점막을 보호하는 힘을 배가시킵니다. 실제로 어떤 환자분은 미역만 넣으면 심심해서 다시마를 조금씩 같이 넣는다고 하셨는데 이는 영양학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선택이었습니다. 여기에 참깨나 들깨를 넣으면 좋은 지방산과 항산화 성분이 보강됩니다. 들깨 특유의 고소한 맛은 위를 편안하게 하고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만성 위염을 앓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조합이라고 해서 무조건 많이 넣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지나친 기름기나 과도한 양념은 오히려 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담백하고 간단하게, 하지만 균형 있게. 그것이 위를 지키는 식단의 기본 원칙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해조류와 콩류를 함께 섭취해야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위암 발생률이 낮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물론 아직 확정적인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미역국에 두부, 마늘을 함께 넣어 먹어온 우리의 식문화가 과학적으로도 건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흥미롭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한 분은 위수술 후 회복기에 늘 미역국과 두부, 그리고 소량의 마늘을 함께 넣어 드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밥이 잘 안 넘어갈 때도 미역국 한 숟가락에 두부가 들어있으면 참 부드럽고 힘이 납니다. 그 경험담은 단순히 입맛의 만족을 넘어 음식이 몸을 지탱해주는 힘을 보여줍니다. 결국 미역국은 혼자일 때도 훌륭하지만 올바른 친구들을 만날 때 더 큰 힘을 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의 삶이 관계 속에서 더 건강해지는 것과도 닮아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실생활에서 매일 한 그릇 미역국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과 팁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당신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건강에 좋다고 해서 음식을 시작했는데 며칠은 하다가 결국 귀찮아서 중단한 경우 말입니다. 좋은 습관도 꾸준히 이어지지 않으면 효과가 방암됩니다. 그렇다면 하루 한 그릇 미역국을 어떻게 하면 부담 없이 오래도록 이어갈 수 있을까요? 먼저 아침 식사에 정착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아침은 위가 오랫동안 비워져 있다가 다시 음식을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이때 따뜻한 미역국을 한 숟가락 뜨면 위가 부드럽게 깨어납니다. 실제로 위염 환자분들이 아침에 미역국을 먹으면 속쓰림이 줄고 소화가 한결 편해진다고 말씀하곤 합니다. 두 번째는 대량 조리 후 보관입니다. 미역국은 한 번 끓이면 냉장 보관 2에 3일, 냉동 보관 시 일주일 이상도 가능합니다. 매일 국을 끓이려니 번거롭다 는 분들에게는 주말에 한번 넉넉히 끓여두고 소분해두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바쁜 아침에는 드기만 하면 되니 훨씬 실천하기 쉽습니다. 세 번째는 짠맛 줄이기입니다. 한국인의 미역국은 종종 간장이나 소금을 많이 넣어 짜게 끓입니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소금을 최소화하고 멸치, 다시마 육수로 감칠맛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저염식 미역국은 위암 예방뿐 아니라 혈압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처음엔 싱겁다고 느꼈는데 한두 달 지나니 담백한 맛이 더 좋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번째는 가족과 함께 먹기입니다. 혼자 건강식을 실천하는 것보다 가족이 함께 먹으면 훨씬 오래 지속됩니다. 가족 모두를 위한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습관이 즐거워지고 무엇보다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선택이 가족의 건강까지 이어집니다. 다섯 번째는 다양한 레시피 응용입니다. 미역국에 두부, 소고기, 홍합, 바지락 등 다양한 재료를 번갈아 넣어보면 질리지 않습니다. 특히 어패류는 아연, 철분이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며 위 점막 회복에도 좋은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여섯 번째는 작은 그릇으로 시작하기입니다. 처음부터 큰 그릇을 비우려 하지 말고 밥상에 소박한 작은 그릇에 미역국을 곁들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꾸준히 쌓이면 결국 하루 한 그릇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정말 매일 먹어야 효과가 있나요? 제 답은 이렇습니다. 매일이면 가장 좋지만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3, 4번이라도 장기간 이어간다면 분명히 위 건강에 긍정적인 변화가 쌓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60대 여성 환자분은 평생 아침에 미역국을 챙겨 드셨습니다. 위내시경 검사에서 위 점막이 깨끗하게 유지되어 있었는데 같은 나이대의 다른 분들에 비해 위축성 변화가 훨씬 적었습니다.
그분은 웃으며 말씀하셨죠.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이게 저를 지켜줬군요. 결국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내일 아침 식탁에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을 올리는 것, 그 작은 실천이 위암 위험을 줄이고 평생 건강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좋은 것도 지나치면 해롭다는 관점에서 미역을 너무 많이 먹을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은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좋은 것도 지나치면 독이 된다. 미역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위 건강에 유익하고 위암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나친 섭취는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요오드 과다 섭취입니다. 미역에는 요오드가 풍부한데 이는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문제는 필요한 양을 넘어설 때 생깁니다. 요오드를 지나치게 섭취하면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항진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 질환을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매일 많은 양의 미역국을 마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소화 불편입니다. 미역은 섬유질이 많아 적당히 섭취할 땐 장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배에 가스가 차거나 더부룩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하거나 소화 기능이 떨어진 고령자라면 과다 섭취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환자분은 위암 수술 후 회복기에 좋다는 말을 듣고 하루 3끼마다 미역국을 드셨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속이 더부룩하고 갑상선 호르몬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습니다. 결국 섭취량을 줄이고 나서야 증상이 개선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건강식도 균형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잘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일반적으로 하루 한 그릇 혹은 일주일에 35회가 적정 범위로 권장됩니다. 갑상선 질환이 없는 일반인이라면 이 정도 섭취로 충분히 이점은 얻고 부작용은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역국을 짜지 않게 조리한다면 나트륨 섭취 부담도 줄일 수 있어 위뿐 아니라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학계의 의견을 덧붙이자면 일부 연구자들은 한국인처럼 해조류 섭취가 많은 집단에서 오히려 갑상선 질환 발병률이 높게 나타난다고 지적합니다. 반면 다른 연구자들은 그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아직 확실한 결론은 없지만 최소한 적당히라는 원칙은 누구나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비유하자면 미역국은 매일 마실 수 있는 부드러운 약과 같습니다. 그러나 약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과 꾸준함이지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도 내일 미역국을 드실 때 이 국이 나를 지켜준다는 안도감과 함께 하지만 한 그릇이면 충분하다는 지혜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미역의 항암 효과에 대해 학계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서로 다른 의견과 논쟁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 미역 속 후코이단과 알긴산이 암세포 성장을 억제한다, 점막을 보호한다. 이런 설명은 분명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학계의 시각은 언제나 단일한 결론으로 모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연구 결과와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시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본과 한국을 비롯해 해조류 섭취가 많은 지역에서 위암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역학적 연구들이 있습니다. 또한 실험실 수준의 연구에서는 후코이단이 암세포의 자멸을 유도하거나 면역세포의 활성을 높여 암세포를 공격하게 한다는 결과가
다수 보고되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도 미역 추출물이 발암물질로 유도된 종양의 크기를 줄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런 결과들은 미역국이 단순한 전통 음식이 아니라 실제로 위암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그러나 신중한 시각도 있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임상 연구에서는 아직 일관된 결론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연구에서는 해조류를 많이 먹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위암 발병 위험이 낮다고 했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즉, 미역 자체가 암을 예방한다 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단계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논쟁은 미역의 효과가 직접적인 항암 작용 때문인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건강한 식습관과 함께하는 덕분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해조류를 꾸준히 먹는 사람들은 대체로 신선한 채소와 생선을 즐기고 가공식품이나 고기를 과도하게 먹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위암 발생률이 낮은 이유가 미역 때문인지 아니면 전체 식습관 때문인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강조하는 부분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음식 하나가 암을 막는 기적의 열쇠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균형 잡힌 식습관 속에서 미역국 같은 음식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임상 경험적으로도 가장 현실적인 설명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암에 대해 지나친 불안감을 느끼시며 하루 세 끼마다 해조류를 드셨습니다. 그러나 건강은 균형이 핵심입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음식에 의지하지 말고 다양한 채소, 단백질, 곡류와 함께 균형을 이루는 것이 가장 강력한 예방책입니다.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는 미역국을 믿으면서도 다른 음식들도 함께 조화롭게 먹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셨습니다. 결국 학계의 논쟁은 미역국이 항암에 직접적이고 확실한 증거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아직은 완벽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미역국은 위 점막을 보호하고 위암의 위험 요인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다른 건강한 습관과 함께할 때 그 힘이 극대화됩니다. 이런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지면 미역국을 단순히 맹신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무시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매일 식탁 위에서 차분히 함께하는 동반자로 삼으면 됩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실제 환자들의 경험담과 사례를 통해 미역국이 위 건강과 암 회복 과정에서 어떤 힘이 되었는지를 따뜻하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당신이 듣는 의학적 사실과 연구 결과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환자들의 경험담이 훨씬 더 마음 깊이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병실에서, 진료실에서 제가 만났던 수많은 환자분들의 이야기는 미역국이 단순한 음식 그 이상이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70대 여성 환자분 한 분은 위암 수술을 받고 회복기에 접어들었을 때 밥이 잘 안 넘어가서 너무 힘들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그러나 미역국은 달랐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국물에 밥을 말아 한 숟가락 뜨면 목을 따라 부드럽게 넘어갔습니다. 그분은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술 후 처음으로 밥이 편하게 들어간 게 미역국이었어요. 이는 단순히 영양을 보충한 것이 아니라 회복 과정에서 정신적인 위로까지 준 순간이었습니다. 또 다른 60대 남성 환자분은 항암 치료 중 구토와 입맛 저하로 식사를 거의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끓여준 미역국은 신기하게도 속이 덜 불편하고 한두 숟가락이라도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아내가 매일 미역국을 끓여줬는데 그게 나를 버티게 한 힘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단순한 음식이 환자와 가족 사이의 끈이 되고 치료 과정을 견뎌내는
정신적 지지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미역국은 단지 위를 보호하는 영양학적 역할을 넘어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위로까지 줍니다. 환자분들은 종종 속이 편하다는 말과 함께 마치 어머니가 옆에서 돌봐주는 느낌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이 정서적 효과도 회복 과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의학적으로도 긍정적인 정서는 면역력과 회복 속도를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환자가 같은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미역국이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고도 말씀하십니다. 또 일부는 갑상선 문제나 소화 불편으로 제한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미역국은 부담이 적고 다른 음식보다 회복기에 먹기 수월하다는 의견은 꾸준히 반복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금 깨닫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영양 전달 수단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몸을 동시에 지탱하는 힘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미역국은 한국인에게 특히 그러한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환자들에게는 생명력의 국, 가족에게는 사랑을 전하는 음식, 의사에게는 치료를 돕는 생활의 동반자로 자리 잡아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며 매일 한 그릇 미역국이 위암 예방뿐 아니라 노후 그 건강 전반에 어떤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차분하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이제 미역국을 떠올릴 때 단순한 국물이 아니라 오랜 세월 몸을 지켜준 벗 같은 존재로 느끼실 겁니다. 매일 아침 식탁에서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을 마주하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위암의 위험을 낮추고 건강한 노후를 지켜내는 작은 의식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 동안 쌓이는 생활 습관이 결국은 건강을 만들거나 병을 부릅니다. 짠 음식, 탄 음식, 불규칙한 생활은 암의 씨앗을 키우지만 반대로 담백한 미역국 한 그릇은 그 씨앗이 싹트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의학적으로도 위 점막을 보호하고 발암물질을 배출하며 염증을 줄여주는 작용이 있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많은 환자분들이 체감으로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국은 단지 몸을 위한 약이 아닙니다. 가족의 식탁에 오를 때 미역국은 세대를 잇는 정성과 사랑의 상징이 됩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아내가 남편을 위해, 손주가 할머니를 위해 끓여내는 그 국은 마음을 위로하고 삶을 단단히 이어주는 고리이기도 합니다. 음식을 통해 몸과 마음이 동시에 회복되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건강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물론 과유불급의 원칙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루 한 그릇 혹은 일주일에 몇 번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작지만 꾸준한 습관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예방약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삶의 지혜로도 이는 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이제 당신이 할 일은 단순합니다. 내일 아침 식탁에 미역국 한 그릇을 올리는 것. 그 따뜻한 국물이 당신의 위를 부드럽게 감싸고 장차 찾아올지도 모르는 병마로부터 조용히 방패가 되어줘 줄 것입니다. 따뜻한 햇살이 비추는 부엌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을 떠올려 보세요. 숟가락을 들어 국을 한 입 머금는 순간 그 따스함이 속 깊이 스며들며 당신의 몸을 단단히 지켜줍니다. 그 작은 한 그릇이 쌓이고 쌓여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건강과 활력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